현재 중국 언론을 비롯한 일부 채널과 방송 등에서 다른 나라의 중국 국부가 100조 원 정도를 떼었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반면에 한국에는 오히려 수십억 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과 다양한 미래 사업을 도모하고 있어서 중국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중국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탄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들과 밥도 같이 지어 먹는 모습까지 연출하며 한국에 눈물 지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왜 중국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떼어먹고 한국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과 종합적인 것부터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역사상 가장 힘든 경제적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전합니다. 중국의 경제는 사실상 80% 이상 부동산으로 떠받쳐 왔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수월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부동산이 불경기가 오더라도 국가에서 장려하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붙는 모습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헝다 사태 이후 중국 부동산은 완전히 침체기로 들어섰고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봉쇄로 인해 생업을 잃은 이가 많아지고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진 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불황이 매우 극심하게 다가와 경제 파탄이 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으로 늘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띠던 중국입니다만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해외 기업들이 크게 중국을 불신하게 되며 탈중국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무조건 봉쇄, 폐쇄 명령을 하니 기업들이 중국에 살아남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외자 유치는커녕 자본 탈출이 일어났고 부동산까지 돈맥 경화가 크게 온 상황입니다. 이럴 때 유일한 방법은 중국 정부에서 돈을 찍어 미국과 같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오고 빈곤층이 많은 중국에는 치명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돈을 찍는 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마지막 카드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전세계 꿔준 돈이라도 빨리 회수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바로 1대1로 사업으로 인해서 전세계에 뿌린 막대한 자금이라도 빠르게 회수해보자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대외 정책으로 1대1로를 시행했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에 충성하기 위한 관리들이 사업성이나 상대방 국가의 상태도 파악 안하고 마구잡이로 진행했습니다. 결국 미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스스로 아프리카에 과도한 대출을 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며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분석 보고서를 이용해 금주 보도한 것입니다. 채텀하우스 보고서를 보면 아프리카의 부채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5배 가까이 늘어나 6,96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2%인 835억 달러 약 108조 원이 중국이 대출한 돈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채권국으로 앙골라에 426억 달러, 에티오피아에 137억 달러, 에티오피아에 137억 달러, 잠비아에 98억 달러, 케냐에 92억 달러를 대출해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아프리카 국가는 전혀 부채를 상환할 의지도 없고 실제 돈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채텀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에 부채도 많은데 여기에 또 중국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여기에 올해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 장기화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아프리카 대출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심지어 IMF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54개국 중 거의 절반인 22개국이 부채 상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중국은 이들의 인프라를 건설해 줬는데 왜 망하냐는 겁니다. 시진핑 과도 충성 경쟁으로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대부분 할만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항구와 공항, 도로 등 국가 기관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돈을 회수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게다가 아프리카는 인프라가 낙후되어 이러한 기관 산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놀랍게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는 철저한 계산 가운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한국의 경우 페루의 신공항을 건설할 때 이것이 해당 국가에서 돈을 벌어들일지 검토하는 겁니다. 이는 상대방도 잘 되고 한국도 잘 되는 일로 기본 상생정신에 입각한 일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국가의 정치인들을 구워 삶았고 쓸데없는 대형 시설만 들여놓기 일쑤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자본으로 건설한 몬바사의 유조선 터미널은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이득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 역시 중국처럼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보증을 서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나라가 돈이 없다면 대출을 해주되 그 나라 상환 능력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타당성 결과를 매우 부실하게 진행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애초에 사업 타당성이 낮은 걸 알았으며 매우 비싼 이자를 매겨놨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진행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한반도타 항구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애초에 이들이 돈 못 갚을 걸 알았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항구의 99년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굴욕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한국에 중국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국 1대1로 주요 포인트에 중국 군대를 비롯해 다양한 거점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은 14억 달러를 대출해주고 지부티에 중국 해군기지를 확보해 미군의 심기를 거스릅니다. 전세계 30%의 물동량이 있는 수에즈 근처에 중국이 기지를 가졌으니 미국도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 혹한기에는 중국의 국력을 오히려 크게 약화시키는 독약이 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논의된 대로 공산당 관리들이 중앙정부에 잘 보여 출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오자 이렇게 해외에 대출해준 돈을 회수 못한 것도 뼈아프게 된 것입니다. 현재 1대1로 정책도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 제대로 노동자조차 파견 못하는 실정인데다가 아프리카에서는 중국 때문에 국가가 IMF에 손을 벌리게 생겼다며 반중 정서가 가득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아예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에 돈을 갚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사업을 했던 국가에서는 한국을 최고의 국가로 치며 은혜를 갚았습니다. 최근 모잠비크 도로 공사를 맡은 포스코에 따르면 현지인들은 한국인들을 크게 신뢰합니다. 현지 포스코 건설 소장 등에 따르면 한국인 인부와 현지인들은 함께 밥도 지어 먹고 생활합니다. 현지인들은 이렇게 현지인의 애정을 갖는 건설 인부들은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도 한국인들은 그들에게 깊은 관심과 존중, 배려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일단 모이면 함께 밥을 해먹는다는 것과 나눈다는 것이 큰 감명을 준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로를 제 시간에 만들어줬으며 그들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앞서 모잠비크에서 중국은 자원 채굴을 해갔는데 이는 모잠비크에 큰 상처를 안겨준 바 있습니다. 모잠비크 현지 일꾼들을 노예 부리듯이 했으며 중요하고 큰 건설권에는 중국인만 투입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원 채굴을 비롯해 식량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실어갔고 큰 이득을 안겨주지도 않은 것입니다. 모잠비크가 중국에 원한 것은 도로 건설이었는데 이것도 약속만 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원만 가져가고 정작 중요한 프로젝트는 해주지 않았기에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스코 건설에서 코로나와 말라리아 등 다양한 질병에도 불구 도로 건설을 제 시간에 해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모잠비크 남플라 나메틸 70km 고속도로가 개통된 물류에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본래는 반나절 이상 이동해야 하는 거리를 포스코의 도로 건설로 1시간 내외면 물류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모잠비크 대통령까지 한국에 극찬을 했으며 한국은 약속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모잠비크는 한국에 약 4조 원가량의 LNG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발주한 상황입니다. 이는 선진국들과 결합된 형태로 한국에 큰 이윤을 안겨주며 자원 채굴이라 지급 보증도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모잠비크 대통령은 2021년 겨울 거제에 방문했는데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모잠비크가 2022년 겨울 이전에 LNG 프로젝트로 한국에 LNG를 더 빨리 인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현재 겨울철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사태로 인해 가스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선물 가격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는 예전보다 몇십 % 이상 오른 가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여전히 가스 가격이 예전보다 부담스럽지만 가스 확보에 비상이 걸린 한국에 이렇게 모잠비크가 직접 나서서 천연가스와 프로젝트와 LNG선을 보내준 것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더욱 가스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어려운 타이밍에 모잠비크로 인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며 한국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가 확대되면 더욱 많은 운반선을 수주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방송에서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면서 중국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 자본은 세계 최강인데도 아프리카에서는 오히려 반중 정서가 있다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반면 한국은 모잠비크와 같이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중국을 더욱 곤란하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중국은 1대1로 정책의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며 한국의 모습이 부러운 상황입니다. 국가 간 항상 상생정신으로 도우려는 한국에 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